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어요. 박원규 박물관 교육 담당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손흥민이 순간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자, 보안 요원. 저 사람 당장 내보내요. 박원규가 얼굴을 굳힌 채 주변을 돌아보았다. 잠깐만요. 저도 방문객인데 이렇게 함부로 쫓아낼 권리는 없잖아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 선생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박원규는 그 직원에게 손짓으로 물러서라고 지시했다. 이 박물관은 당신 같은 축구 선수 한 명의 개인적 요구나 기부금으로 움직이지 않습. 특히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박물관이 언제부터 그런 특별 대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죄송하지만 저도 관람객 중 한 명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손흥민이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다. 웃기지 마세. 유명인이라고 시설에 함부로 참견하지 마세. 사람들은 다 자기 입맛대로 요구만 해대면 된다고 생각하나? 박원규는 코웃음을 치며 손흥민을 내려다봤다. 주변의 방문객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엄숙하던 전시실이 삽시간에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다. 원래는 역사 속 유물과 해설에 집중하던 이들이 지금은 손흥민과 교육 담당자의 말다툼에만 시선이 쏠린 상태였다. 진짜 저 사람, 손흥민한테 저렇게 막 대하는 거야? 한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지. 다른 이가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웅성대며 이 사태의 결말을 예의주시했다. 박물관 안에 울리는 목소리와 뒤섞인 공기가 갑작스럽게 무거워지자 직원과 보안 요원들도 어색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박원규는 여전히 이성을 잃은 듯 권위를 내세웠고 손흥민은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하고 있었다. 계속 지켜보시죠.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는지. 어느 방문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극적인 전개를 예감하듯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쥐고 혹은 곁눈질하며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서울중앙역사박물관이라니 믿기지 않아.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러게 말이야. 이곳 원래 유명하긴 하지만 요즘 전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이잖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맞아. 특히 오늘은 교육 담당자가 주도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 다른 이야기네. 뒤에서 기웃거리던 청년이 낄낄거리듯 말했다. 역사와 문화 유산을 깊이 있게 보여주기로 유명한 데다가 교육 품질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소문났는데 오늘은 영 딴판이네. 중년 여성이 탄식을 내쉬었다. 직원 복장을 한 스태프가 무전으로 2층 로비 쪽 통제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고 방송 스피커에서는 오늘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 현재 2층 전시실 앞에 혼잡이 예상도어니 관람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전시실 내부는 음향 시스템이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어 안내 방송이 또렷이 울렸다. 동시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전철 소리가 은은하게 전해졌고 건물 밖으로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는 때이른 봄비가 내리는 장면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열기와 습기가 올라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시야에선 각종 유물이 진열된 진열장들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박물관 특유의 조용하고 경건한 공기 대신 지금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봐요, 박 선생님이라는 분 맞죠? 저는 별다른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 이 박물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거의 없어서 안내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글을 온라인에 쓸 예정이라고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차분히 이야기했다. 마음대로 올리시죠. 이런 정책 하나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당신 같은 유명인이 괜한 문제를 만들어내면 박물관은 물론 시에서 골치만 아파진다고요. 박원규가 여전히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람하던 한 여학생이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저는 미술사 전공 학생인데 점자 자료가 있으면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 멋진 전시를 즐길 수 있잖아요. 학생, 지금 어른들 이야기 중이니까 빠져 있어요. 박원규가 거칠게 손을 내저었다. 어른이고 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여학생은 기죽지 않고 이어갔다. 이게 왜 특별 대우입니까? 그저 기본적 접근권 보장이잖아요. 하하, 참 말이 쉽군. 예산이 어디서 나오고 인력은 누가 운영하고 유지 비용은 누가 댈 건데요. 박원규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점자 안내. 우린 지금도 운영에 바쁘고 재정도 넉넉지 않습. 그런 지적을 할 거면 차라리 당신이 직접 돈을 내든가. 손흥민은 말문이 막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제가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하고 싶어요. 잠시 후 침을 삼키며 이어갔다. 축구 선수로서 저도 평소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곤 합니. 도움이 된다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어요. 논의? 무슨 논의요? 박원규가 코웃음을 치며 받았다. 제가 누굽니까? 여긴 제 관할 구역이에요. 당신이랑 편하게 티타임 가지면서 예산 짜는데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의 관람객들이 더욱 분개하여 수군거렸다. 너무 무례하잖아. 손흥민 같은 유명 인사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저게 다 녹화되고 있네.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가 앞다퉈 켜졌다. 사실 저 여기 오는 거 처음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한 달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도 시각장애인 동반하신 분이 곤란해 하시는 걸 봤습. 안내 음성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더군요. 그래서요? 보통 사람도 열심히 설명 들으려면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는데 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점자? 그건 돈이 아니라 인프라와 인력, 전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 단순히 일이 복잡하다고 해서 필요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점점 간절함이 묻어났다. 축구 선수로서 저도 전혀 다른 분야지만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개선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배웠습. 특히 누구나 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개어 봐요.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유명인이라고 다 통할 줄 아세요? 박원규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뒤에서 지켜보던 노년 신사 한 명이 고개를 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소. 관람객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무 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아니, 다들 왜 이래요? 제가 교육 담당자로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도 있고 박물관 내부 정책과 기준도 있어요. 제가 함부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문제고 이런 VIP가 왔다고 쉽게 굴복할 일도 아니에요. 굴복이라는 표현이 참 웃기네요. 여학생이 다시 끼어들었다. 우리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보안 요원이 잠시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관람객들 통행도 막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이목은 손흥민과 박원규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다. 네, 죄송합니. 하지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손흥민이 조용히 보안 요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금방 해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해결이고 뭐고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나 봐요. 구경하던 젊은 남성이 핸드폰을 흔들며 외쳤다. 라이브 방송 보는 사람이 벌써 1000명이 넘었는데요. 좋습니다. 어디 한번 올려보시죠. 박원규가 대담하게 맞섰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물관 규정을 따를 뿐이지 특정 개인 때문에 갑자기 새 시스템을 마련할 순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흥민이 더는 참고 있지 못하겠다는 듯 날카롭게 받아쳤다. 시스템 마련이 아니라 이미 의무화되어야 할 문제입니. 세계 여러 박물관에 점자나 음성 안내를 두는 건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니까요.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라는 공감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해외에서는 당연하게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건가? 손흥민이 말 잘하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점자 지원이 그렇게 큰 일인가?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쏟아냈다. 손 선생님, 왜 지금 이렇게까지 열을 내시는 건가요?
박원규가 비꼬듯 물었다. 축구 선수면 축구장에나 계시지. 박물관 일에 관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비싸게 굴거나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곳을 좋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을 뿐이죠. 하, 좋아요. 좋아요.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 박원규가 한 발짝 다가서며 조금 달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고 운영 지침은 윗선에서 결정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윗선으로 안건을 올려주세요. 손흥민 씨, 단 한 번의 리뷰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아니요, 작은 움직임이 변화를 만든다는 걸 저는 축구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박원규를 바라보았다. 한편 관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내 조카도 시각장애가 있는데 박물관 오고 싶어 했어. 근데 안내가 불편해서 늘 포기하더라고. 맞아. 나도 청각장애 친구랑 다니는데 어느 박물관은 수어 가이드를 지원해 주더라. 여긴 왜 아직도 그런 게 전무한 거야? 이게 단순히 박물관 문제만이 아니야. 공공기관 전체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대화가 오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이 문제가 단순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 모두의 접근성 문제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제가 예전에 시에 문의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만 했었어요. 어떤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결국 이런 건 유명 인사가 나서 주목받아야지 빨리 바뀌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학생이 중년 남성의 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 일,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녹화했으니 분명 이슈가 될 거예요. 글쎄, 이슈가 된다고 해서 바뀌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박원규는 한숨을 쉬었다. 전 방침대로 움직일 뿐이지만 이 상황이 커지면 저만 책임지는 꼴이 될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손흥민이 잠시 주저하다가 진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주세. 이 문제는 박물관,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만들 하세요. 보안 요원 불러서 정말 다 쫓아내고 싶어요. 예민해진 박원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외쳤다. 이건 박물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요. 명예훼손이라니요. 우린 묵직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년 신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결국 주변의 이목이 그에게 쏠리자 조금 더 크게 말했다. 혹시나 싶어 저도 이 사안을 대외적으로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흥, 조습 다 해보시죠. 결국 결정권자들은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까. 그 순간 손흥민이 끝내 감정을 눌러 담지 못하고 외쳤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박물관과 사람들을 위해 좋은 변화를 부탁하는 건데. 그만하세.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한낱 축구선수 아닌가. 박원규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탄식과 분노가 교차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중 몇몇은 직접 박원규에게 거칠게 항의하려는 기세였다. 결국 박물관 측 관리자 격인 초회 관장이 급히 나타났다. 무슨 일인지 대강 들었음. 이 사태가 너무 커지기 전에 저는 우선 당사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겠습니다. 초회 관장님, 죄송합니다만 손흥민 씨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요. 지금 운영 지침상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큽니. 그런데도 자꾸 밀어붙이시니. 박원규가 한껏 과장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손흥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박물관 관장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초회 관장이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그냥 조용히 관람하고 싶었는데 시각장애인 친구가 전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분께 점자 안내판이나 베리어 프리 서비스 추가를 문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박물관도 방문객 접근성 확대에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최 관장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다만 예산 문제와 절차 때문에 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 그래도 필요성은 분명하잖아요. 이걸 그냥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손흥민은 눈빛에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노년 신사가 손을 들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제안서와 함께 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청에 건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담당 공무원은 유명인이나 단체에서 적극 후원하면 검토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떨까요? 여학생이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손흥민 씨가 먼저 나서 주시면 우리도 서명운동이나 지지 메시지 등을 모아볼 수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손흥민은 밝은 표정을 지었다. 저도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보고 이 박물관에 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서명운동이니 뭐니? 그게 다 저희를 압박하는 수단 아닌가요? 박원규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결국 나중에 책임은 제가 져야 할 테니까. 박 선생님, 최 관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물론 내부적 고려사항이 많고 예산 문제나 여러 난관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방문객에게 소리를 높이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관장님, 저는 그저 규정대로. 아니요, 아까 보니 손흥민 씨를 상당히 무시하고 몰아쓰셨지 않습니까? 최 관장이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박물관 교육 담당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가 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번졌다. 그래, 교육 담당자인데 저러면 안 되지. 맞아, 이건 박물관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이야. 이윽고 일부 유튜버와 기자로 보이는 이들까지 몰려들자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손흥민님, 여기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무례한 발언 녹화됐나요? 이거 큰 파장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모두 잠시만요. 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저는 그저 오늘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습. 아무리 내부 사정이 복잡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은 중요하다고 믿습. 그리고 이번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씨가 특정 박물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바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 그리고 지금 박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은 솔직히 꽤 상처가 됐습. 누가 듣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폄하되었다고 느껴요. 그게 사실이냐? 정말 손흥민을 내쫓으라고 했나? 기자들이 박원규에게 묻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과장된 면이 있습. 다들 장면만 보고 저를 몰아가면 곤란하죠. 저는 단지 원칙을 지킨 것뿐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큰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 무렵 최 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와 모인 시민 여러분, 이 사태가 이렇게 커져 죄송합니. 박물관으로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겠네요.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의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년 신사가 곧바로 제안했다. 유관단체와 협력해서 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자나 베리어 프리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조금 더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저도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학생도 환하게 웃었다. 우리도 함께 서명운동 할게요. 그럼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중년 남성과 주변 관람객들이 줄줄이 동조 의사를 표했다. 박원규는 입을 다문 채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곁눈질로 최 관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여전히 속으로는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듯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미 반전되어 더 이상 기세등등하게 나오기 힘들어 보였다. 박 선생님. 최 관장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교육 담당자로서 박물관의 소중함을 알리는 건 좋지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뒤처져 있었다고 인정해야 합니. 그리고 오늘 발생한 소동에 대해 손흥민 씨께 정중히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원규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손흥민 씨, 방금까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 제가 업무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이해합니. 하지만 모든 사람의 접근권에 관해서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몰아쓰지 않겠습니다. 박원규는 한층 누그러진 어조였다. 제가 감정을 앞세워서 솔직히 유명인이라면 가끔 특권만 요구하는 경우를 봐서 그 선입견이 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 저도 어떤 면에서는 더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는데.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오늘 일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게 됐으니 좋은 계기가 될 거라 믿어요.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잘 해결되겠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사람들은 화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촬영을 멈추고 영상들을 업로드할 준비를 했다. 물론 이미 라이브 방송으로 나간 부분도 있지만 많은 이가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몇 주 후 다시 박물관을 찾은 이들이 소공어렸다. 들었어. 여기서 있었던 충돌이 SNS에 퍼져서 결국 시에서 전국 단위로 박물관 점자 안내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대. 맞아. 심지어 손흥민이 직접 관련 활동에 기부도 했다더라. 와, 한 번의 작은 리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거네. 박물관 내부에서도 스태프 교육도 새로 받고 베리어 프리 서비스에 투자 확정되었다던데. 사람들의 대화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 현장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관리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이도 있었다. 그래서 우선은 점자 안내서부터 시작하고 이후엔 음성 가이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 하셨나요? 네, 맞아요. 최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시 예산도 투입되고 있어요. 이게 다 많은 분이 단체로 건의해 주신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겠네요. 손흥민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가 베리에 프리 시스템 전반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 가능하면 선수 생활 틈틈이라도 시간 내 보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하죠. 덕분에 기자들도 여기 자주 오고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관계자는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언론이 주목하니 빠르게 통과되더라고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많은 시민과 여러분의 노력이 더 크게 작용했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박원규 역시 조용히 다가왔다. 손 씨. 아,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그날 많이 무례했어요. 솔직히 한편으론 제가 그동안 아무리 발로 뛰어도 잘 안 변했는데 유명인이 한번 언급하니까 금방 바뀌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습.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고집이 큰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겠더군요. 그런 말씀 마세. 박 선생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손흥민은 박원규의 손을 가볍게 붙잡았다. 오늘부터 점자 안내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박원규가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 씨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손흥민도 밝게 웃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박물관 한 곳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에도 전파되면 좋겠네요. 네, 그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미소를 띠며 대화를 지켜봤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사라진 대신 새로운 협력을 향한 따뜻한 공기가 번지고 있었다. 방문객들도 흐뭇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떴다. 베리어 프리 베리어 프리. 정책 강화 및 점자 안내 서비스 도입 안내라는 제목이었다. 직원 교육 일정과 함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개편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 게시판에는 손흥민 덕분에 좋아진다. 이제 장애인 친구와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댓글들이 연이어 달렸다. 박물관 측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글을 남겼다. 그리고 얼마 후 발표된 시정 소식,
전국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에 점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며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도 확정됨. 이 언론과 SNS에서는 손흥민의 건의로 시작된 변화라는 헤드라인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 가운데 손흥민은 인터뷰 요청을 대폭 거절하며 조용히 행동으로만 참여했다. 다만 짧은 입장문에서 제가 아니라 그날 자리에 계셨던 많은 시민의 열망이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함께하겠다. 코 밝혔다. 이 박물관, 예전엔 접근성 부족하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이젠 완전히 달라진대. 어느 블로거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말했다. 손흥민이 시작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된 거지. 그래, 우리도 뭔가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겠어. 친구가 응수했다. 나도 박물관에 의견 보내놓으려고. 다른 장애 지원 시스템도 많이 필요하잖아. 이렇듯 모두의 작은 소리들이 모여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박물관 하나를 넘어 나라 전체의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오후 다시 박물관을 찾은 손흥민이 조용히 전시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처음엔 거센 반감에 부딪혔지만 결국 다들 바뀌고 서로 배우고 있구나. 마침 곁에 있던 관람객이 이 말을 듣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 저도 시각장애인 가족이 있는데 이제 함께 박물관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아요.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날 저녁 운영 시간이 끝난 뒤 전시실 한편에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했다. 앞으로 매주 점자 설명판을 업데이트하고 시각장애 단체와 협력해 의견을 반영한다면서요. 맞아요. 예산이 좀 더 배정되어서 음성 안내기기나 각종 시설도 정비한대요. 참, 교육 담당자인 박 선생님도 요즘 완전 달라지셨죠? 어제도 점자 해설 준비하면서 본인 손으로 직접 문안 체크하시던데 결국 크게 깨달으신 거겠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대단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비록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는 듯했다. 며칠 뒤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원규가 단상에 올라 자세를 곧게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박물관의 교육 담당자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과 손흥민 씨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점자 안내와 베리어 프리 서비스는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박물관 내부는 물론 외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편적 디자인이 적용된 전시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 전국적으로도 이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규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박수갈채 속에서 몇몇은 박물관이 정말 달라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엿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손흥민이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기다리던 시민들 몇몇이 다가와 말했다. 손흥민님, 이번 일로 우리가 많이 깨달았음.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저도 고맙스바. 제가 없는 사이에 계속 목소리 내주시고 또 이 개선안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무대 위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한때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모두가 함께 변화의 방향을 공유하는 곳이 되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문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가는 손흥민을 본 어느 관람객이 친구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지켜봐야겠다. 아직 정착되려면 갈 길이 멀 테니까. 맞아. 혹시 몰라. 다음 주에도 와서 바뀐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발전 사항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 친구는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그래, 우리도 지금부터 팔로우 해두자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잖아. 그때 한 스태프가 가까이 와서 앞으로의 박물관 변화를 응원해 주세. 혹시 불편사항 있으면 언제든 제보도 부탁드립니. 소통 채널을 넓혀가려 노력 중이거든요. 라고 설명했다.
좋아요. 우린 계속 지켜볼 거예요.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전시나 정책도 기대하겠습.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충돌과 갈등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누구나 이 공간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물관이라는 장소의 본질적 가치가 다시금 조명되었다. 나는 결국 축구장에서 받은 교훈을 여기서도 똑같이 느끼게 되네요. 손흥민은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짧은 한마디로 답했다. 서로를 돕고 존중해야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 말에 박원규가 뒤에서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맞습 나도 지금부터는 이 박물관을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 결국 자신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한 관람객이 현장을 나서는 길에 마지막으로 SNS 라이브를 켜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저희가 이어갈 내일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팔로우 해주세요.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지 계속 전할 테니까요. 그렇게 서울중앙역사박물관에서 벌어진 한 차별적 상황은 단 한 번의 리뷰로 점화된 거대한 반향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합심해 이룬 작은 기적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브라유 점자와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이어질까?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며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긴 중요한 메시지, 관심과 참여가 모이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